저는 오늘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인류사적으로, 인류가 한 몇백만 년 됐죠. 200만 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증권 투자 관련된 분야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식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2005년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가장 큰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 엑선,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석유회사죠. 그래서 석유회사가 엑선, BP, 더치쉘 뭐 이렇게 많았고 그 IT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었고 이 당시 약 260빌리언이니까 한 3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보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은행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한 2010년경을 전후해서 그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상당한 가치를 확보하고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이 세상의 문제는 너무 중앙 집중화된 이런 거대한 그 중앙 집중적 기구가 거의 전 세계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고 이 문제가 과연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2005년, 2017년 때만 봤을 때도 야, 어떻게 애플이 700조, 8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이때 이거 너무 비싸서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2024년 불과 7년 만에 5배 올랐습니다. 애플만.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갑자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튀어나와서 2200, 그러니까 지금 한 2500조가 넘죠.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100조가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2000조라는 가치를 가장 빨리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석유회사 있고 구글, 아마존, 여기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다음에 삼성이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이 불과 한 500조 정도밖에 되지 않고 LG나 현대는 100조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투자 관점 혹은 어떤 장래의 어떤 직업 관점, 그다음에 교육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요. 1800년 여기 보시면은 1800년 전후로 해서 인류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전기기관이 발명된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죠. 그래갖고 1년에 약 한 2% 가까운 성장을 합니다.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1%에서 1% 근처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0.5% 정도 성장하던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경제사죠. 그러다가 한 1850년경에 철도가 나옵니다. 이 철도가 굉장히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면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그러니까 그 전신이 이제 그때 발명돼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1900년경에 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나타나면서 인류 역사에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이런 여파로 전기가 나온 여파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나오고 포드의 대량 생산이 나오고 에어컨과 냉장고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이게 한 1930년대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이 그래프의 사이즈는 각 1년 동안 요 높이가 GDP와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킨 비율입니다. 매년. 그 보면 annual percentage point addition to real GDP growth and consumer surplus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GDP가 예를 들면 3% 올랐는데 실제로 소비자 잉여는 2%가 추가돼서 실제로 5% 올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세탁기가 처음에 발명됐는데 세탁기 때문에 생긴 그 GDP 증가는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여성들이라든가 세탁하는 데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소비자 잉여가 또 2%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이거를 4%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DP 증가와 소비자 잉여의 증가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80년을 근처로 해서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와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돼서 이커머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후로 해서 인터넷이 세상을 크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폰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폭발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GPU, 그다음에 인공지능 LLM입니다. 이게 세 가지는 다 같이 움직이죠.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은 GPU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만든 GPU가 필요하고 이것을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가 숫자를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인류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과 한 3% 정도만 해도 1년에 3%, 4%만 해도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2%, 16% 가까이 매년 이 경제성장이 되고 소비자 가치가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그 비싼 애플을 샀고 한 3년 전에 엔비디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오랫동안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자만이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물론 투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장래, 교육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만드는 거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제가 한 20시간 투자해갖고 만든 겁니다. 직접 엑셀로 돌려갖고. AI는 이런 거 도저히 못 만듭니다. 이 정도까지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로 이거 만드는데 그래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시그모이드 차트라는 거를 갖다가 함수를 만들어 갖고 엑셀에 때려 넣어 갖고 작업을 많이 한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게 탄젠트 H라는 그런 공식이 알고리즘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저 위에 있는 1년 단위의 성장률을 적분을 한 겁니다. 적분. 그러니까 1780년도에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 그 100이라는 가치를 인류가 생산했다면 이 증기기관이 1년에 조금씩 늘어나 갖고 약 한 140까지 만듭니다. 이게 이제 적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기차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 가치의 증가가 생기고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내연기관까지 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인류가 그동안 생산했던 것보다 약 3배 가까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역사라는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이 가장 주요한 팩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꺼번에 그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차이가 나서 일단 1950년까지만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50년까지 그려보면 여기 보면 제트 엔진이 나오고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포드의 모델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합해져 갖고 그 한 150년 만에 100에서 45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런 4배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의 변화가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돼서 나타납니다. 미국이 건국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와 중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시면은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바로 기술과 다 직결됐다는 거고 인도와
청나라,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가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됐냐? 그들이 이 산업혁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늦게 쫓아간 독일과 일본이 명치신과 그 독일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부터 1880년부터 한 30년간을 멜라 에포크라고 그래갖고 아름다운 시절, 풍요롭고 평화롭고 아주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1800년도에 정조가 사망하고 외척 제도가 정치를 하다가 대원군이 나타나고 고정으로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이런 전 세계에 흐르는 산업혁명을 전혀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청일전쟁과 한일 합방으로 이제 조선이 멸망해서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바로 이런 기술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되짚는 이유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것도 다 저런 기술과 관계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탱크라든가 비행기에 압도적이 되면서 제국주의적인 갈등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되고 건국이 됐습니다. 어쩌면 이게 역사를 가리키는 굉장히 좋은 그래프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교과서에다 이걸 실기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1800년경부터 1950년대까지 150년간 약 3%씩 성장합니다. 이게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수천 년간 인류는 1% 혹은 뭐 마이너스 그쪽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시대, 이제 1950년 이후를 좀 계산해 보면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를 밑에다 이제 적분을 한 거죠. 그랬더니 1950년도에 450이라는 숫자에서 2025년 최근에 한 2000까지 증가합니다. 75년 동안 약 4% 성장합니다. 그 전에 3%하고 4%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거 누적적으로 복리로 성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한 25년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의 최소 3배 내지 5배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25년간 7% 이상 성장할 거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4%, 8%, 12%, 16%잖아요. 1년에 8%가 가까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리로 성장하면은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다음에 월남 공산화나 석유 파동도 있고 소련 멸망, 뭐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고 김대중 시대에 디지털 혁명을 했고 금융위기와 코비드를 거치면서도 나름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컴퓨터, 그 디지털 혁명까지 잘 따라붙어서 우리가 지금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5위에 들어가는 대단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굉장히 권위 있는 언론사죠. 한국의 경제 규정은 끝났다. 제조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했고 원천 기술 개발하지 않았고 반도체를 빼면 중국에 잠식당해서 가계부채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2030년 앞으로 5년 후부터는 성장률이 0.6%다. 제로 성장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요. 일본처럼 앞으로 30년간 제로 성장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 세계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와 관련된 TV 자료인데요. 지금 2030년대는 0.6%, 2040년대는 0.1%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가 우리의 국민의 어떤 그 성정과 관련해 갖고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고 정보화 디지털에 성공했는데 이 인공지능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운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 우리나라의 실력을 정도를 보면 물론 미국이 인공지능 넘버원이죠. 최고죠. 압도적인 1등이고 아까 미스트랄 같은 프랑스도 굉장히 좋은 LLM 모델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좋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모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쪽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인력과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그다음에 3등에서 한 10개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잘하면 우리나라도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불확실한 그 춘추전국 시대 비슷한데요. 그 패권자는 딱 있고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서 따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중앙에서 소비자와 그 공급자를 중앙에서 독점하는 시스템의 시대가 있다면 인공지능 시대는 각자가 소비자도 에이전트를 갖고 생산자도 에이전트를 갖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N-대-N으로 P2P로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거는 탈중앙화라는 어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길어서 그만두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제조업 시대에서 인터넷 플랫폼 시대를 갔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여기가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한 이런 탈중앙화된 에이전트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노력 잘 못하면 터미네이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